자,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올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고요. 건강검진을 아침에 받고 왔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뭐 시간 여유가 오랜만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주식시장을 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 주식시장은 상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부터 해서 폭등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는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오늘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시경 할 때 맨정신으로 했더니 이게 쿡쿡 쑤신 느낌이 있어서 보기 조금 불편하지만요. 그런 부분 혹시라도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과연 상투일까? 아니면 지금부터 폭등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이 작년 3월 최저점 대비해서 더블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과열이고 버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장이다, 폭등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을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는 군중심리 관점,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 1월 달에 제가 이야기했던 저의 의견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1월 11일 당시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즈음 그 전후로 해서 군중심리가 너무 과열됐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럴까, 이 군중심리 과열, 심리적 버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흥분된 심리가 좀 가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당시 거래대금 44조 원을 기록하는 등 이거 과열 심리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는 작년의 동학개미와 다르게 올해 들어왔던 1월 당시에요. 그때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모 심리, 요건 이제 이런 의미죠.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뒤처진다라는 뭔가 쫓기는 심리, 그런 심리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증시에 들어오자마자 매수한 게 뭡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특정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군중심리가 과열된 부분을 경고했었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그래도 뭐 큰 낙폭 없이 완만하게 조정받고 최근에는 이제 3100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간 조정 속에서 군중심리가 과열해서 안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그렇다고 해서 냉각이냐? 냉각은 또 아니에요. 적절한 온도, 뭐 요즘 봄날과 같은 그러한 온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발자국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이요,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거래 대금을 같이 표시한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난 1월 10일에 44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 형성한 후에 최근에 거래대금 보면 이게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군중심리가 그만큼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대금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적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2019년 정말 냉각기에 있었던 그 차가운 군중심리 때에 비하면 그래도 온화하고 따뜻한 수준의 군중심리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지금 군중심리 측면에서 볼 때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일단 과열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사라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냉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딱 좋은 온도? 예. 우리가 스프나 국을 끓여 먹을 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정한 온도. 지금의 군중 심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예,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버슈팅이 없는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최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버블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이게 가격만이 상승했다고 해서 버블이라고 논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보았던 그 주가지수 때는 IMF 때 우리가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그 비합리적인 주가에서 겨우 합리적인 주가에 올라온 상황인데 이것을 상승률로만 따지고 버블이라고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가 아마 뭐 엄청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죠. 대신에 지금 시장은 오버슈팅을 경험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2003년이나 2007년 이때 당시 강세장 때 특히 이제 2006년 그래서 07년 사이에 오버슈팅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차트에서 보여드릴 텐데 2010년에서 2011년 당시 차화정 때의 밸류에이션을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상의 자료는 제가 계속 매일같이 계산하고 있는 시장 PBR 밴드 추입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은요 2007년 고점 2007년 PBR로 해서 계산한 PBR 밴드 상단부고 그리고 요 하늘색 선 밑에서는요 2008년 금융위기 때 PBR 밴드로 레벨로 밴드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중간 값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중간 값입니다. 자, 그런데 요 값을 보시면요 2006, 7년 오버슈팅 나오면서 상단선 끝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화려한 랠리가 있었는데 지금 증시 그런 랠리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2010년하고 2011년 요때 차호정 랠리 때 요 중간값을 살짝 넘어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 때 보면 요 중간값을 넘어간 것도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지수 때는요 나쁘지 않다. 이게 오버슈팅도 아니고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찬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저평가도 아닌 적절한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볼 수 있겠어요. 즉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1월에 과열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회귀했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적절한 수준입니다.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많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못 먹어도 이런 분위기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은근히 많으실 겁니다. 혹은 나는 소박하게 따블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후유증만 많이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극단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시장 자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수만 상승하면서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고르게 종목을 매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특정 종목만 상승한다 한다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또 급하게 상승하게 되면
특정 종목만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버블이 빨리 찾아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날카로운 버블 붕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수가 끝까지 막 치고 올라갈 때 투자자분들이 요때 최고 상투에서 가장 큰 자금을 들고 뛰어든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가 똑똑해졌는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투자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오히려 후유증만 크게 남고 짧은 불꽃놀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증시가 급하게 상승해서 지난 2007년의 PBR 밴드 수준까지 폭등한다 한다면 그 부분부터 해서는 또 급하게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버블 이후에 부담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서 또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어요. 군중심리란 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 날카로운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천천히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넓게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기업들의 가치가 어쨌거나 해마다 증가하고 명목 경제 성장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PBR 밴드도 자연스럽게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무리하게 최고점에 순식간에 다다르진 않아요. 완만하게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웃는 성공 투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겠고요. 지금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주식시장이 답답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3개월 동안 주식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8 내지 9%인데 좀 올려 잡으면 10% 되죠.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이게 1년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시장은 적절한 수준의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달려가길 바라는 것은, 그러길 바라면서 눈높이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후유증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또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형주 순환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기분 좋은 수익률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뒤늦게 카드로 떴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호적인 환경, 천천히 상승하는 시장 속에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저희 책 지투자 처음 공부에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신간 저희 책에 쏟아지는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그 느낌과 함께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